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5번째 작품 단독강화라고 하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희 작가의 작품인데요. 우선 제목의 의미 정리하고 먼저 들어갑시다. 단독강화의 이때의 강화가요, 세진다의 강화가 아니라 이때는 평화 혹은 화친의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단독으로 누군가, 즉 여기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단독으로 어떠한 나라와 화친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특히나 단독 강화라는 거는요, 혼자 어떠한 무리에서 나가서 적편, 즉 상대편하고 화친을 맺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어떠한 동맹국을 맺는데 원래 상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을 단독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평화하고 어떻게 평화의 관계를 맺지?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 국군 남한 측과 인민군 북한 측이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화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단독 강화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과 북을 대표하는 인민군과 그리고 국군을 이렇게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6.25 전쟁 중 낙오된 국군 양과 인민군 소년 장은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측인 국군, 바로 중심인물 양이고요. 인민군 소년, 북한 측, 장이 두 인물이 중심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특이하게 풀네임이 나오지 않고 혹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성씨로만 나오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씨로만 나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특정한 인물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때 당시 한국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즉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민족을 전체를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장하고 양이라는 이런 성씨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양과 장의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국전쟁의 우리의 민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이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이후, 자, 그때 마주치게 될 때 경계를 해요. 엄청 경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립을 합니다. 처음에 서로 적군이니까요. 그런데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동굴 안은 구체적인 공간이 되겠죠. 자, 동굴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의 공간적인 특성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데요. 동굴이라든지 혹은 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립됐다, 단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립된 공간이고요. 고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리 두 사람의 관계성만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요. 계속 가볼게요. 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총묶음은요, 서로 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라는 암묵적 의도로 총을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죠.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총묶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어깨와 어깨를 비벼가지고 서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자, 레이쇼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이때 레이쇼는 이 주석에서 나오게 하시피 전투식량을 의미하죠.
전쟁 식량이에요. 전투 식량. 이 전쟁 때 먹는 이 식량은 이렇게 봉투에 담겨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봉투에 비닐 같은 이 종이 같은 봉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봉투가 하나에 다 먹고 나면 껍질이 남잖아요. 포장지요. 그래서 그것을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식량의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레이션의 하나의 포장지, 그 포장지에 땔감으로 쓰는 모닥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식량의 모닥불이 뭐지? 라고 하면 그 먹고 남은 포장 용기를 이렇게 땔감으로 사용하는 모닥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동굴박 설경은 어스른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를 통해서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굴박이라고 했을 때의 동굴은 위에다 체크했다시피 공간이고요. 설경이라고 하는 거는 눈설자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어스름 달밤이라고 했으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배경들이 다 총집합했는데요. 동굴이라는 공간, 그리고 겨울적 배경, 계절적 배경, 그리고 시간이 달밤이다라는 거, 밤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요히 잠들고 있었대요. 자, 장에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이라고 했는데 인물, 자, 두 사람 처음만 체크할게요. 장하고 양의 지금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장은 좀 딥슬립 하나 봐요. 코를 막고 울어요. 그죠? 근데 반잠이라고 하는 건 반쪽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약간 선잠?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깜빡 떨어진 지, 즉 골아 떨어진 지, 잠에 깊이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 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 일어나자 가슴을 쥐어잡은 장에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습니다. 자, 가볼게요. 모습. 가슴을 쥐어잡은 장이에요. 근데 누구의 가슴을요? 바로 양의 가슴입니다. 서로 공격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 기대서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양이 깜짝 놀라서 깜놀해서 눈 떠보니까는 장이 자기의 가슴을 쥐어잡아 있대요. 그러면서 그 손을 날쌔게 뿌리친 양의 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세차게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 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장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공격한 거 아니고요. 잠결에 우리 이렇게 뒤척이면서 이렇게 가슴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결에 하는 거예요. 공격을 진짜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 주의해야 될 거, 공격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꿈을 꿔서 자신의 의지가 없이, 즉 의지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일치불일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장의 공격인데 의도 없이, 의지 없이 하는 공격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깜놀하겠죠. 그렇죠? 이 자식이,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서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서 딱 터지는, 즉 우리 장을 반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의 반격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공격이 실질적인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인 양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우악! 하면서 맞은 사람 자다가 깼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자다가 이렇게 사실 이 얼굴 터진 거잖아요. 이 볼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속어지만 죽방을 맞은 거잖아요. 선방을 맞은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악! 하면서 장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하면서 장은 쓰러진데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이렇게 더듬었습니다. 왜요? 잠에서 덜 깼거든요. 그래서 잠 덜 깬 채 공격받음 이거죠.
그래서 잠에 아직 취해 있는데 막 공격, 좀 자다가 이렇게 여기 처맞았으니까 막, 하면서 땅바닥을 더듬는 거예요. 너 죽인다?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때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놀람, 공포 혹은 불안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했다고. 자, 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계속 충격이 큰 거예요. 그쵸? 너무 빡세게 때렸나 봐요.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 레이션곽의 조각에 불을 붙였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투식량 그 포장지에 조각에 불을 붙인 거예요. 자, 그는 그 불길을 땅바닥으로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로 가까이 가져갔대요. 즉, 얼굴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상태 확인.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고 있었다. 코피 터졌어요.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눈을 뜨고 조금 부신 듯이, 눈이 부신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하고 헛소리를 드러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힘없이 눈을 뜨고 찡그리더다, 헛소리를 드러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잠에서 자신 온전히 깨지 못한 상태인 거죠. 아직 잠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 깬 지 얼마 안 된 거 있잖아요. 우리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깨긴 깼는데 이제 안 깬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새끼야 너! 그 소리에 장은 예! 하고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삽을 잡아 치켜 올렸다. 이 죽일 놈의 새끼, 예?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죠.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두며 이 양의 노여움에 찬 얼굴을 건너보았대요. 그래서 장의 시선입니다. 장의 시선으로 본 양의 모습은 노여움에 찬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양은 지금 분노, 울분이 있습니다. 자, 요 쥐새끼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요? 너 그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삽을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장은 뒤로 쓰러지며 넋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때의 내면 심리는 어리둥절하겠죠. 영문을 모르고요. 자기는 잠에서 깨났는데 그냥 죽박 맞고 코피 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좀 억울하고 좀 어리둥절하겠어요. 아니, 벙벙하죠. 양은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레이션 껍데기를 긁어 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이 껍데기로 이렇게 횃불처럼 얼굴 이렇게 확인하고 코피 이렇게 터진 거 보고요. 너희 새끼 하면서 이렇게 반박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불이요. 자, 근데 이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으스스 떨렸대요. 자, 그러니까 흥분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점 침착해집니다. 점점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으스스 몸이 떨린 거예요. 그래서 긴장 풀리며 지금 공포를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 여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깜짝 놀랐을 때 누가 이렇게 우와 그렇게 하면서 깜짝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놀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몸 풀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A가 장 이리 가까이 와 하면서 불러요. 그죠? 흥분이 가라앉히니까 차분히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날 공격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부릅니다.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황급히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장 캐릭터 어때요? 되게 순둥순둥하죠? 되게 순응하고요.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까이 왔대요.
너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냐? 그런 짓이라고 했을 때 여기 문맥상 뭐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짓,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 양을 죽이려 한 일. 너 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맥락이 이어질 수 있네요.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냐? 예? 얘라니 내 목을 조리를 했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슴을 쥐어 막았어? 아니요, 전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라고 해서 이 꿈은 꾼 게 공격의 원인이다. 의지가 없었다. 라는 거죠. 자신 의지대로 한 게 아니다. 꿈? 얘 무슨 꿈인지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냥 그만 놀래서 이거래요. 자, 그래서 이때의 무서운 꿈은요, 우리가 어떠한 꿈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장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맥락 그리고 환경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꿈일까요? 어떤 악몽일까요? 지금 계속 지금 산골짜기 심지어 동굴에서 자고 있어요. 뭐 중이에요? 어떤 상황 중이에요? 전쟁 중이죠. 그럼 이때 꾼 악몽은 어떤 상황의 악몽? 전쟁과 관련된 무서운 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무서운 꿈은 전쟁 관련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 가능해요. 순간 양의 전신이, 온몸이 쭉 소름이 끼쳤습니다. 스쳤다. 소름은 연거푸 파상적으로 그의 전신을 스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전체를 스쳐갔습니다. 가슴에서 뭉클하고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대요. 자, 여기 부분은요, 우리 양의 내면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의 내면이 어떤데요? 어떠한 감정일까요? 아, 날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아, 그런 거였어? 하면서 안타까움이 일단 있을 거고요. 때린 거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울분이 있겠죠. 아니, 얘한테 너무 미안한데 전쟁 진짜 막 이러면서 이 전쟁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전쟁에 대한 울분도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푹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면서 오해를 풀게 되고 있는 내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장!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경에 삼켜버렸다. 장을 부르죠. 양은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가두며 장한테로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장갑을 뒤집어 그것으로 코피를 닦아주었다. 장,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맥락은요, 양이 어떠한 태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걸 코피도 닦아주고 이렇게 고개 뒤쳐서 장갑 뒤집어가지고 코피도 닦아줘요. 미안하니까. 그쵸, 안타까우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겠죠. 그랬더니 장 되게 착해요. 네, 전 처음에 이 작품 읽으면서 장 너무 착하다 이러면서 나이도 되게 어리거든요. 아니요, 제 잘못이죠. 푹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으로 해요. 어떤 잘못이 있는데요, 자기가 의도대로는 안 하지만 꿈을 통해 공격해서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장.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서 그의 콧구멍에 찔러 주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요, 미안함, 배려의 행위죠. 장, 좀 더 가까이 앉아서 불을 쪼여. 이것도요, 배려를 계속합니다. 좀 있으면 날이 밝겠지? 우리 여기에서 이게 한밤중이겠구나, 새벽이겠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미안함과 배려의 행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 좀 쏴, 이렇게.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마한 불길을 잃은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는 혼잘만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자, 신음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해요? 아플 때 하잖아요. 끙끙 앓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할 텐데 어떤 고통인지 한번 볼게요.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그랬더니 장이 예?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야 라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다. 전쟁을 일으킨 놈들. 이것은요.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들에 대한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감정이요? 분노, 울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요. 근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전쟁의 폭력성을 감독적으로 알고 있겠죠. 전쟁의 폭력성 비판. 그렇죠.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요? 지금 사실 되게 편안하게 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양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옆에서 가슴을 한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 울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의 심리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양의 심리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 긴장 이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격을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날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큰 충격으로 와닿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보고 또 흰눈이 깔린 골짜구니, 즉 골짜기를 굽어보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공간적 배경 나오죠? 이 동굴 밖이라고 해서 이 동굴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흰눈이 깔린 골짜구니 겨울적 배경, 즉 계절적 배경 나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날이 밝자 뜬 눈으로 드세운 양이 이 리에이션에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총의 총 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시간의 흐름 나오죠. 날이 밝자 뜬 눈으로 지새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 나오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숨도 자지 못했대요, 양은. 그런데 지금 장은 묶음에 기대어서 다시 잠들었죠. 자, 근데 우리 레이션의 모닥불을 피우고요.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간 도시락통 같은 건데 전쟁통에 쓰는 도시락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방색으로 생긴 여기 반합 통에 이제 눈을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면 이제 물이 되잖아요. 이제 물 끓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황, 이 두 인물의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고요. 가볼게요. 볼과 인 중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코피 터진 우리 장의 얼굴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장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날 밤의 흔적이겠구나 라는 거겠죠. 공격의 흔적이요.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땐 장은 멋쩍인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얘들아 미소예요. 미소. 자, 그러니까 이때 멋쩍은 듯이 라고 얘기했을 때 어색하긴 해요. 근데 아직 막 무서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거는 미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적대감이 있다 없다? 없다.
경계 없고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다. 네, 화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서 눈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아요. 물이니까. 아침을 먹었다. 장은 따뜻이 데운 통조림 그리고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즐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요. 장의 나이가 좀 어려요. 양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이제 막 맞았잖아요. 호피 아직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고 세수는 했지만 전날 그렇게 맞아놓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되게 기분 좋아해요. 되게 소년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소년다운 모습이 되옵니다. 네,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죠. 장, 너 저 레이션을 모주 가져. 저걸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전투 식량이 많은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미국 있잖아요. 예, 미국의 그 군수품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해서 이 두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같이 발견한 거니까 반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저 레이션 모두 너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굉장한 배려와 너그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반격을 해서 한 그 오해를 통해 반격을 해서 미안함도 있겠지만 그 미안함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죠. 장을. 야, 먹어. 동생처럼 느껴졌나 봐요. 자, 그러니까 나 한 통이면 돼. 집어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가져가지 그래. 라고 하면서 역시나 배려하고 너그럽게 태도가 보여줍니다. 자,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왜 시무룩해질까요? 여기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요. 왜 시무룩해졌을까? 먹을 거 다 준다고 했는데 사실 둘이 계속 같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 가져가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별해야 할 때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시무러졌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감정보다 아쉬움, 헤어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 정이 들은 거죠. 네. 이젠 헤어지게 됐군요.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 코 원저리가 아프지? 하면서 여전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난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코피를 때렸으니까 맞았으니까 이제 장아 너는 맞아가지고 날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한 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라고 얘기해요. 이때 탄환도 마찬가지로 총알이거든요. 근데 전쟁통에서 총알을 죽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매력이겠죠. 매력. 양은 레이션 한 통을 꾸려들고 장은 두 통을 꾸려 메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세 통인데 지금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 양의 배려로 장이 더 많이 가져간다. 자, 그래서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습니다. 장,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하지 말자. 서로 아쉬움만 있으니까.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골짜구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은요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구니로 발을 옮겼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장의 태도 한번 보시면 한참 보고 섰어요. 여기에서 느끼는 장의 감정 아까 나왔듯이 아쉬움 그리고 자신한테 탄환도 그리고 식량도 더 준 우리 양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만 가까워지고 어쩔 수 없이 역시나 전쟁 상황 속에서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뒤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 좀 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극한 상황에서 이념의 대립을 초월하는 민족애를 통해 민족의식을 회복해가는 두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쟁 중 상황이겠죠. 이념의 대립을 초월해서 민족애를 통해서 서로 뭐예요? 배려하고 애정 있어요.
민족의식을 회복해가는 두 명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식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단독 강화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쟁 관련된 현대소설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6.25 한국전쟁 정말 많이 나오죠. 현대소설에서. 우리 이념의 대립도 나오는데 동의어 좀 쓸게요. 이념은 우리 사상의 대립, 사상 간의 갈등 혹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나라보다는 그 한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한반도가 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사상 간의 갈등. 즉 무슨 주의 있죠? 네,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갈등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애정, 배려, 이걸 통해서 동질성, 민족 의식을 회복해 갑니다. 수송기에 떨어진 보급식량을 나눠 먹던 우리 여기에서 보급식량, 전투식량이라고 하죠. 먹던 두 병사가 대화 중 우연히 서로가 적군임을 알게 되고 적대감을 늘어내요. 그래서 서로 너 괴뢰야? 너 괴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적대감. 근데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로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유대감 형성하고요. 소설 결말 부분에선 둘이 합쳐 중공군에 대항하는 장면은 이념 대립에 빚은 전쟁 상황 극복,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설 주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죽은 두 사람의 피가 엉기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의 혈연적 동질성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지막 장면 진짜 슬퍼요. 네, 저도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슬퍼하는 소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이게 되게 그 장이 특히나 되게 순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중공군하고 국군이니까 이제 중국 군인 중공군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장면에서 장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다가 결국 둘이 같이 죽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공군 어찌됐든 외세거든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한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적대관계 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민족이 뭉쳐야 된다. 그런 동질성. 그리고 피가 얽어져서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한민족,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혈연적 동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자 강조되는 부분이죠. 민족애를 통한 이념 대립의 극복과 전쟁 비극적 고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포인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술 방식 먼저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 작품은 나라는 글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즉 1인칭이 아닙니다. 3인칭이라고 하는 건데 속마음 나오나요? 내면 심리? 내면 심리 나오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거기에 인물의 내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대화, 행동, 표정 묘사 다 배경 묘사도 있고요. 다 있죠. 자, 그런데 인물의 내면이 소설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나 문장의 길이가 시험 문제 잘 나올 텐데요. 문장의 길이가 앞에서 보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현대소설보다 좀 시간이 좀 짧게 나올 거예요. 문장 자체가 되게 짧게 넘어갑니다. 자, 그만큼 비교적 짧은 문장 길이, 되게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럼 얻는 효과가 뭘까요? 호흡이 뭐 조절된다. 호흡이 짧아지면서 조절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아까 맨 처음 부분 수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동굴에서 공격을 받고 오해의 상황이지만 막 코피 나도록 때리고 그게 장면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한다라는 건데요. 긴장은 갈등하는 상황, 즉
코피 죽빵 때리고 이런 부분, 이와는 화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술 방식, 전지적 작가, 시점, 문장의 길이가 짧다, 단순하다, 거기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독 강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전쟁의 폭력성을 또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비판함과 동시에 민족애로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민족애는 여기서 민족적 동질성,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혈연적 동질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동굴의 기능이에요. 동굴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이게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들 눈치, 남들 상황 안 해요. 그러니까 두 인물을 서로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진솔한 인간적 면모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기능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에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독 강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인물됨이 어떤 식으로 좁아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두 사람 두 인물은요, 우리 양, 그 다음에 장, 인물은 서로 처음에 대립하다가 심리적 거리감이 좁아지죠. 가까워집니다. 이걸 통해서 대립하다가 화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앞부분에 대화가 없이 이렇게 계속 급박하게 갈등하는 부분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근데 그 대립 상황을 벗어나고 화해를 하는 장면은 따사롭게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전쟁은요, 그렇게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을 이런 돌려서 비판을 해주고 거기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은 대부분 사랑, 연민, 민족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념 간의 대립은 지양하고 민족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작품이 많으니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한국전쟁 배경으로 하는 현대소설도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